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457페이지입니다. 자, 457페이지. 여러분, 자, 세 번째 변전 및 자가 발전 설비예요. 여러분, 여기 변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트랜스, 혹시 우리 일본말로 도란스란 표현 들어봤죠? 전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뭘요? 우리가 쓰기 좋게 대부분 전압 같은 걸 많이 바꾸죠. 그래서 변전이라는 얘기는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 발전 설비는 뭐냐면 내 스스로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시전은, 즉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원을 차단합니다. 즉 정전이 됐다는 얘기죠. 정전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대체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전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자가 발전 설비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변전실의 구조적인 조건인데요. 변전실의 조건. 변전실은 조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내화 구조. 반드시 내화 구조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혹시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일 것, 이렇게 표현 나오면 얘는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틀렸다고. 그렇지만 내화 구조라는 표현 하나만 나와야 돼. 이렇게 아셨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 방화가, 그러니까 내화가 하기 싫으면 너 방화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화하고 방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방화는 불에 타요. 근데 바로 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버틴 후에 탑니다. 그래서 내화는 아예 안 타는 거고 방화는 일정 시간 후에 타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죠. 자, 그래서 반드시 뭐만 돼야 돼요? 내화 구조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은 있잖아요. 문은 내화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문만은 무슨 문이냐면 방화문입니다. 요 문이 붙을 때는 여러분 뭐라고요? 요거 내화문이 없습니다. 문은 방화문을 해야 돼요. 이 차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는 환기 통풍 시설. 자, 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7번에 보면 천장의 높이가 나와요. 즉 우리 변전실에 높이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 자, 볼까요? 자, 이거의 슬라브에 여기가 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가 없을 때 이 높이는 약 3.6m 이상 높이를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 밑으로 고압이 들어갈 때와 보 밑으로 특고압이 지나갈 때 그 높이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고압이 지나갈 때는 요 3m 이상, 특고압은 4.5m 이상의 높이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자, 우리 교재 보면 이제 458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수변전 변압기 용량 산출 나왔죠? 용량 산출에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1번의 수용률, 부득률, 부하율. 요거 나오죠? 요거 잘 공식만, 여러분 공식만 암기 잘 해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용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 18회 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얘 공식이 어떻게 되면 최대 수용 전력. 이 수용 전력을 또 수요 전력 또는 사용 전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부하 설비 용량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수용률을
계산할 때 이 수용료를 안 물어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사실 얘를 물어봐요. 따라서 자 이쪽으로 좀 갈게요. 너는 즉, 야, 너 최대 수요 전력 또는 수용 전력, 요건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수용률에다가 곱하기 부하설비 용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요 관련된 어떤 그 공식, 그러니까 문제로 푼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정도 여러분 꼭 정리하십시오.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59페이지 보면 세 번째 변전실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전실 크기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 변압기 용량에다가 앞에다 루트에다가 3.3을 곱해주면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계산기 사실 때 여러분 이 루트 있는 게 있고 루트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사실 때는 반드시 루트 있는 거 사세요. 아셨죠? 이따 해서 여러분 더 비싼 건 아닙니다. 자, 일반 계산기 사실 때 루트 버튼 요렇게 버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쓰시라고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변압기 용량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을 쳐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하면 안 돼요. 루트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는을 한번 하시고 곱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3.3을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이러면 계산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산 안 돼요. 앞에서부터 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변압기 설비용 기직이 있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페이지 4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461페이지 보시면 예비전원 설비가 나와요. 자, 이 예비전원 설비가 즉 우리가 만드는 자가발전 설비,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비전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전지 설비, 하나는 자가발전 설비. 그래서 축전지 설비가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있을 때 여러분 이 축전지와 자가발전 설비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전이 됩니다. 자, 정전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전지 설비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하지 말래요. 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정전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충전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도 충전을 하고 있어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자, 기본적으로 이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최소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돼요. 이게 바로 축전 설비 기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발전 설비의 조건 얘기 좀 할게요. 정전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발전기는 쉽게 해서 그냥 도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엔진을 쓰냐면 디젤 엔진을 씁니다. 디젤 엔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예열이 필요해요. 그 예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예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최소 10초 이내에 가동이 돼야 돼요. 즉 정전된 후에 10초 이내에 가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 30분 이상 자, 지속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병용 설비를 합니다. 병용 설비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발전기가 또는요 이게 자가발전 그러니까 축전지와 자가발전이 같이 있을 때 전원을 먼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축전지 설비예요. 배터리니까 여러분 얘는 준비 기간이 없어. 전원만 넣으면 바로 온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두 개가 있을 때는 먼저 누가 전원을 투입해 주냐면 축전지 설비, 배터리가.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얘도 또 하나의 조건은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여기까지 좋은데 지금 이 축전지가 조금 전원을 공급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누가 돌냐면 자가발전 설비가 돌게끔 돼 있어요. 발전기가. 그러니까 그 용량이 혼자 있을 때는 30분이지만 조금 있으면 발전기가 도니까 굳이 너 30분 동안 그만큼의 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20분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자가발전 설비 좀 볼까요? 자가발전 설비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지금 전원을 누가 투입하고 있냐면 축전지 설비가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10초 이내에 가동이 돼야지만 지금 축전지가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굳이 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최소 20분 동안은 지금 전원을 충전하고 이제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서서히 돌아도 상관없어. 몇 초? 45초 이내만 가동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모든 발전기가 전원을 공급해 줘야 돼. 그래서 30분 이상 지속 운전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축전지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축전지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전지실에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축전지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전지와 천장 높이는 입구 사이의 간격은 최소 2.6m 이상. 자, 축전지실의 높이는 최소 2.6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 주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축전지와 벽과의 사이 벽 간격은 최소 1m 이상은 떨어져야 돼. 이런 조건들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비는전선을 쓰고 여기서 환기설비입니다. 제3종 환기설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462페이지 보면 배전 및 배선 설비입니다. 자, 이게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배전이란 말 뜻을 좀 먼저 갈게요. 여러분 혹시 배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배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전은 전기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하는 곳에 전기를 넣어줘. 이게 바로 배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전력의 이입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대규모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력이 들어가는 공급 과정인데 전원 공급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바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눠요. 어디로요? 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변전실 있죠? 즉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전기실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전기를 투입할 때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22,900V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229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전압으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전실에서는 전기를 바꿔서 각 세대로 공급해 준 거죠.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딱 두 군데로 공급을 해요. 하나는 공용 부위가 있고 그다음에 각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는 공용 부위가 많죠. 예를 들어서 외등에도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 같은데 또 이런 데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모터 예를 들어서
펌프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급수 펌프도 있고 배수 펌프도 있죠. 이런 데 전부 다 전원을 공급해 주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각 세대는 대부분 220인데 그러면 각 세대에서는 요걸 전원을 공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각 세대는 딱 두 군데로 또 전원을 공급합니다. 하나는 콘센트에 전원을 공급하고 또 하나는 전등에 전원을 공급해요. 자, 그런데 이 콘센트를 사실은 콘센트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전열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전열에 전원기를 딱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변전실에서 각 세대로 공급해서 이 각 세대까지 가는 요 부분 있죠? 각 세대. 이 각 세대에서는 이렇게 콘센트나 전등까지 전기를 나눠주는 게 이렇게 집에 보면 여러분 입구 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걸 과거에는 흔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뭐라고 많이 했냐면 두꺼비집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두꺼비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변전실에서는 각 세대까지 전기를 나눠준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배, 전, 반이라고 얘기하고 각 세대에서는 요 전역이나 또 전등까지 분단 개념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분전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배전반에서 요 분전반까지, 배전반에서 이렇게 분전반까지 또는 공용부위까지 이 가는 전기의 선의 이름을 간선이라고 하고 그러면 각 세대, 즉 분전반에서 이렇게 콘센트나 또는 전등까지 가는 요 전선의 이름을 분기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는 이제 페이지 463페이지 보면 배전, 저에서 간선에 관련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간선의 설계 순서가 나옵니다. 설계 순서, 간선의 부하 용량, 자, 여러분 부하 용량은 사용량을 측정하자는 얘기예요. 구하자는 얘기죠. 전기 방식과 배선 방식, 배선 방법,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먼저 뭐냐면 전기 방식입니다. 즉 배선 방식인데 자, 전기선을 어떻게 나눠서 공급해 줄까?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인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얘기는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합니다. 단상 3선식. 자, 여기는 선이 세 가지입니다. 얘는 단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여러분 콘센트에 플러그로 꽂을 때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꽂아요. 마음대로잖아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꽂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선이 이렇게 세 가닥인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성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성, 여러분 중립, 기아 보면 여러분 중립이 있죠. 그 중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나중에 보면 N으로 표현합니다. 뉴트럴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단상 3선 이 선 셋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맨 밑에 걸로 여러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지금 뭐가 중성선이 됩니다. 중성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접지, 땅과 닿다는 표현이에요. 접지. 이렇게 중성선은 표현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 N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 백색이나 회색을 이용해서 자,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중성선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접지는 그러니까 중성선과 이 중성선인데 나중에 이 중성선을 연결해서 어디까지 연결하면 땅까지 연결해. 이걸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접지. 이 선을 접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 단상 3선식은 주로 몇 볼트가 발생되냐면 110볼트와 220볼트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중성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쓰면 110볼트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을 연결해서 쓰면 또 110볼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거 있죠? 나머지 요 두 선,
중성선과 연결이 안 된 선을 연결해서 쓰면 220V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단상 3선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 방식을 안 써먹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자, 모두요, 가정용 220 쓰죠. 자, 그런데 공용부위는 어디 많이, 무슨 전압을 많이 쓰냐면 380의 전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3상 4선식 있어요. 이 얘기죠, 요거. 그래서 3상 4선식. 자, 요거 선이 몇 가닥? 4가닥이에요. 자, 요 아무거나 여러분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 요 선이 바로 중성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를 할 때 뉴트라 N이나 표시하거나 아니면 백색이나 이 중성선은 무조건 회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접지고 제가 전기를 끌어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중성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쓰면요 몇 볼트 나면 220V가 만들어지고 여기와 연결했으면 220V가 만들어져요. 또 여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또 220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빼고요. 자, 요거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380V 또는 380V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상 4선식은 220V와 380V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3상 4선식이 되는 거죠. 주로 220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가정용 또는 일반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 380 같은 경우는 동력용 또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산업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 볼트가 나오는지 그것도 여러분 꼭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자, 전기 방식, 배전 방식에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조금 더 한다면 여러분 간선의 종류까지 한번 해볼까요? 간선의 종류. 자, 간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뭇가지식 또는 평행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은 2가지 공부만 하시면 돼요. 지금 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간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간선은 분전반에서부터 아니 배전반에서부터 분전반까지 가는 요 전기선 이름을 여러분 지금 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선의 설계 방식은 첫 번째 나뭇가지식, 이걸 수지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 평행식이 있어요. 사실 또 하나는 요걸 합치는 병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뭇가지 수지상식은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지금 분전반이에요. 그래서 배전반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가 이 방식이 여러분 나뭇가지 수지상식입니다. 자, 얘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얘는 전압 강화가 커요. 전압 강화가 크다는 얘기는 전기를 220으로 공급하는데 나중에는 여기에서는 전기가 220 아니라 뭐 190, 180으로 떨어지는 걸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좋은 건 나쁜 거냐고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정전 때 사고 시 피해 범위가 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원이 차단되면 다 나오고 여기서 차단되면 여기는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오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얘는요 넓게 분산되어 있는 곳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곳에 적합한 방식이 이 나뭇가지식이에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얘는 절대 많은 곳에 못 쓰는 소규모. 좋은 점은 뭐냐면 그만큼 전선 값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설비비가 저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나뭇가지식, 즉
수치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식 개념은 얘는 별도의 전용 회선이 별도로 있어요. 내 건 내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방식이 여러분 평행식이에요. 이렇게 평행식은 여기와 정반대입니다. 전압 강화 작아요. 좋은 거죠. 두 번째, 사고 시 피해 범위 작습니다. 세 번째, 얘는 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곳에 쓰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자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이렇게 내 전압을 내가 써야 될 때, 자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간혹가다 전선이 복잡해지는 그런 전선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집 전선이 잘못하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로 대규모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 대신에 설비비가 비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병용식은 뭐냐면 요 나뭇가지식과 평행식이 합쳐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병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정리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